안녕하십니까. LLM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발표를 맡게 된 2024-34660 장하늘입니다. 대형 언어 모델에 대한 이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LLM의 원리, 활용 사례, 장단점, 결론, 이러한 순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LLM의 원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두 번째는 학습 방식입니다. 가장 먼저 LLM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LM이란 라지 랭귀지 모델의 줄임말로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해 자연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가장 흔히 대중에게 알려진 것은 GPT로, 이 모델들은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턴과 규칙을 학습하여 사용자가 입력하는 텍스트에 적절한 응답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언어 모델 안에 딥러닝 기반 언어 모델, 그 안에 트랜스포머 기반 언어 모델, 그 안에 생성형 언어 모델이 있는데요. 현재 뉴스 기사에 나오는 생성형 언어 모델과 트랜스포머 기반 언어 모델 사이에 LLM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양쪽에 둘 다 발을 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란 무엇인가는 LLM의 시초가 되는 아키텍처입니다. 이 아키텍처는 처음으로 2017년 구글 브레인에서 연구하던 연구원들이 만들어낸 이론입니다. 기존의 학습을 사용하던 RNN의 방식은 병렬 처리가 어려워서 학습 속도가 느리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는 병렬 처리를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여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엄청난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으며, 기존에는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만 사용되었지만 현재로서는 컴퓨터 비전 분야까지 확장되었으며 인공지능의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란 무엇이냐? 셀프 어테이션 메커니즘을 핵심으로 하여 각 단어가 문장 내 다른 언어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아키텍처입니다. 음, 쉽게 생각을 하면은 오른쪽 사진을 보면 되는데요. 구조는 크게 위치 인코딩, 멀티 어텐션, FFN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으로서 오른쪽 구조를 보면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것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단순히 각 단어가 문장 내에 다른 단어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게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레이어를 출력하여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길고 복잡한 문맥 또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학습 방식입니다. LLM의 학습 방식은 비지도 학습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라벨 데이터와 언라벨드 데이터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비지도 학습이란 지도 학습과 반대되는 말인데요. 지도 학습은 라벨드 데이터를 보시면 개 사진 하나에 도그, 고양이 사진 하나에 캣, 이러한 식으로 하나의 자료에 정답을 알려주는 학습 방식입니다. 하지만 비지도 학습은 오른쪽 사진과 같이 자료만 주고 정답은 알려주지 않는 학습 방식인데요. 이러한 방식을 통해 대규모 데이터셋을 학습을 시키기 수월하기도 하고, 이러한 데이터셋은 비용과 시간적인 부분에서 절약을 함과 동시에 이 LLM의 추론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활용 사례입니다. AI 챗봇과 번역, 콘텐츠 생성이 크게 활용이 되는데요. AI 챗봇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많은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LLM에게 사람과의 대화를 학습시켜서 사람끼리는 어떤 대화를 하는구나를 추론하여 실제 사람과 비슷하게 흉내를 내어 대화를 진행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AI 챗봇은 밑에 사진에 있는 콘텐츠 생성의 확장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콘텐츠 생성이란 무엇이냐? 이제 밑에 사진과 같이 학생들이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이러한 주제로 어떠한 글을 써줘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은 GPT나 다른 서비스들이 인식을 하여 추론을 해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 파악을 하고 그에 관한 데이터들을 학습된 데이터 속에서 끌어와서 취합을 하여 글을 작성을 해줍니다. 세 번째로는 번역 서비스입니다. 오른쪽의 로고는 딥L이라는 로고인데요. 최근에 나온 AI 번역 서비스 업체입니다. 번역에서 LLM이 어떻게 활용되냐 하면은 2016년에 나온 구글의 중국어 번역 서비스를 보시면 됩니다. 구글은 기존 방식과 다르게 중국어 번역에 있어서 LLM을 사용하였는데요. 어떻게 학습을 시켰냐 하면은 기존에는 중국의 어떤 문법적 원리라든지 그 나라의 다른 언어나 어떤 나라의 언어들을 해도 단어에 대한 뜻을 입력을 하고 문법적인 내용 또한 다 입력을 해서 번역을 하게 되었는데 중국어 번역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방식이 LLM을 활용하는 것이었는데 중국어로 된 문서나 글, 책, 여러 자료들을 어떠한 문법적 지식, 단어의 뜻, 정의 이런 것들을 학습시키지 않고 오로지 글들만 넣어서 학습을 시킨 결과 기존 번역 방식에 비해 85% 개편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LLM은 이렇게 번역, 콘텐츠 생성, AI 챗봇과 같이 여러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장점과 단점입니다. 각각 두 가지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LM의 장점은 높은 효율성입니다. 아까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병렬 처리가 가능하여 속도가 대폭 상승되었다는데요. 실제로 병렬 처리를 통해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여 복잡한 작업도 빠르게 처리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언어를 생성하여 인간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과의 원활한 소통이 이 AI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컴퓨터는 자연어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오로지 이진수만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I가 발전하기 전에도 자연어 처리라는 분야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고 항상 필수 과제로서 연구를 해오던 분야였는데요.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LLM이 발전하면서 이 자연스러운 언어를 생성하는 추론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AI 챗봇, 콘텐츠 생성과 같이 인간이 자연어로 처리를 요청하면은 내부적으로 인공지능이 처리를 하여 그것을 또 자연어로 바꿔서 출력을 해내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의 단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편향성입니다. LLM의 기본적인 원리는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을 출력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 학습한 데이터에 오류가 있다든지 어떠한 잘못된 정보, 일부러 무언가 문제가 될 만한 정보를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AI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오로지 그냥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내에서 나왔던 이루다라는 AI 챗봇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일부 편향적인 내용을 학습을 시킨 사람들 때문에 이루다의 답변이 오염이 되어서 뉴스에도 나오게 되었고 결국 서비스 점검을 하게 되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맥이나 논리적 추론이 부족하여 질문에 대해 모순된 답변을 하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챗GPT가 처음으로 나왔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한국어로 요청을 하게 되면은 AI가 한국어 데이터량이 영어 데이터에 비해 현저히 부족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준다든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으나 현재로서는 학습된 데이터가 매우 많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크게 많이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LLM은 이미 사회 속에 스며들어 있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술입니다. 실제로 이런 LLM은 현재 학생들이 매우 많이 챗GPT를 통해 사용을 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 사회가 현재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LLM은 여전히 발전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공부하여 추후에 이쪽 연구를 하는 것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